안녕하세요. 존버스턴TV의 존버스턴입니다. 오늘은 작전주를 찾아서 시리즈 중에 세 번째인 자한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전주라고 생각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2020년 3월 18일에 한솔 CMP에서 이인우님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히스토리인데요.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관련 공시는 여기 나와있죠. 3월 18일에 최대주주 변경 공시고요. 이게 기존에 원래 한솔 케미칼이 최대주주였는데 변경 후에 이인우님으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었죠. 또 3월 20일에는 한솔 CMP에서 자한으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이틀 뒤에 바로 변경이 되었죠. 이것도 공시를 보시면 상호 변경 안내 공시가 3월 20일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솔 CMP에서 자한 주식회사로 그 회사명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3일 뒤에 3월 23일에는 김화주님에서 안시찬 이인우님으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면 3월 23일자 공시인데요. 대표이사 변경 공시고 변경 전에 김화주님이었다가 변경 후에는 안시찬 이인우님으로 각자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22일에 이인우에서 안시찬님으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때 보시면 기존에는 여기 3월 18일에 한솔 CMP에서 이인우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었잖아요. 근데 거의 한 달 사이에 그 이인우에서 안시찬으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었죠. 좀 이거 되게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 공시 같이 보시면 이게 4월 22일자 최대주주 변경 공시인데요. 변경 전에 최대주주가 이인우님에서 이제 안시찬님으로 바뀌었죠. 변경 후에.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5월 11일에는 그 이인우 대표의 사임으로 인해 안시찬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은 이때 3월 23일에 김화주에서 안시찬 이인우로 각자 대표이사였는데 거의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그 이인우 대표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했는데 그래서 안시찬 대표이사로 단독 대표이사가 됐죠. 이거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시 같이 보시면 5월 11일자 대표이사 변경 공시고요. 변경 전 대표이사가 안시찬 이인우 각자 대표이사로 나와있다가 변경 후에는 안시찬 대표의 단독 대표이사로 나와있죠. 변경 사유는 사실 이거는 그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이인우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히스토리예요. 좀 히스토리만 봐도 좀 이상하죠? 뭔가. 그리고 여기 그 4월 22일자 이인우에서 안시찬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게 뭐 때문에 변경되었냐면 여기 밑에 제가 전환사채 등의 변동 내역의 중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부분에 보시면 납입일이 2020년 4월 22일이고 제3자 배정 대상자가 안시찬 지금 현재 대표이사입니다. 약 150억 원 정도 이제 제3자 배정 증자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바뀌었으니까 자한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되게 2020년 3월 18일에 이제 바뀐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는 토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 차액이 약 107억 원 정도 발생을 하였는데 이는 2020년도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뭐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그 전에는 이 한솔 CMP였을 당시에는 유형자산 재평가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회계 정책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형자산일 때도 원가 모형 혹은 공정가치 모형으로 선택해서 원가 모형이면 그냥 재평가를 안 하고 감가상각만 하는 거고 재평가 모형일 때는 이제 주기적으로 감정평가 등 어쨌든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이때 변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토지를 재평가한 것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관련 공시를 같이 보시면 이거는 2020년 11월 16일자 분기보고서입니다. 분기보고서. 여기 연결재무제표 주석 쪽에 보시면 여기 유의적인 회계정책 부분에 연결 실체는 당분기준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유형자산 준 토지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에 최초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평가는 보고 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요. 또 옆에 다른 공시를 보시면 이게 6월 8일자 자산 재평가 결과 공시인데요. 아까 그 토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토지, 유형자산 재평가 내역이고 유형자산 토지인데 이게 재평가 차액이
약 107억 원 정도 차익이 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회사가 어떻게든 뭔가 가치를 높게 쳐가지고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론 말이죠. 그리고 니은 부분에는 자한과 자한그룹의 합병 가능성이 존재하며 2021년 3월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자한이 자한그룹의 주식을 양수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가 않아가지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누적 벌점이 8점인 상태입니다. 이거 관련 기사하고 공시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게 2020년 5월 13일자 기사이고요. 자한하고 자한그룹과 합병 추진, 뭐 주관사 선정 작업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합병 계획 중이다라고 하는데 공시를 또 보시면 이게 12월 22일자 공시인데요. 자한그룹과 합병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여기 나와 있죠. 당사. 이 당사가 자한입니다. 자한은 자한그룹과 합병, 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분할 합병 등을 검토 중에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면서 2021년 3월 22일까지 재공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공시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밑에 관련 공시 이 부분을 보시면 처음에 5월 22일에 조회 공시 요구를 한 다음에 답변을 계속 미뤘거든요. 5월 25일에 미확정, 6월 24일에 또 미확정, 9월 23일에 미확정, 또 12월 22일에 미확정으로 나왔죠. 3월 22일에 재공시를 한다는데 이때도 사실 뭐 확정이 될지 말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계속 미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6월 1일자 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그거에 대한 공시인데요. 보시면 발행 회사가 여기 자한그룹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고로 자한그룹 주식회사하고 이 자한이랑은 다른 회사입니다. 물론 대표자는 둘 다 안시찬님으로 동일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게 원래 자한이 자한그룹의 그 주식을 양수하려고 이제 했던 공시인데요. 보시면 여기 거래 상대방이 되게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뭐 미하엘 신기술 조합체 9호, 뭐 엔드포스부터 뭐 유리엔 파트너스 뭐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왜 이렇게 거래 상대방이 많냐면 이게 구조가 이 사람들이 다 그 자한그룹의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 자한이 그 자한그룹의 그 주식을 인수하려고 그런 계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양수인이 자한주식회사죠. 이 자한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그 자한이고요. 그래서 양도인이 되게 많죠. 이 사람들이 자한그룹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양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다른 공시를 보시면 이 공시 불이행 이것 때문에 6월 12일자 공시인데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지연 공시 이게 아까 그 전에 바로 전 공시에서 이제 자한이 자한그룹 지분을 양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부가 벌점 8점 맞고 또 공시 위반 제재금 3,2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게 부가 벌점이 누적으로 해서 15점 이상이면 이게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 부가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 폐지 그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까지가 니은의 내용이었고 또 디귿 마스크 사업 및 바이오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한솔 CMP였을 때는 IT 부품 그런 거에 대해서 도료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자한으로 바뀐 이후에 마스크 사업하고 바이오 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7월 7일자 기사인데 자한 마스크 사업 본격화라고 하고요. 또 이거는 7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자한이 자한그룹과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신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것은 12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자한이 영국의 헬스케어 기업과 건강기능식품 독점 유통 MOU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잠깐 내용을 보시면 자한은 영국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 및 유통기업 프로와이즈 헬스케어와 국내 독점 유통권에 대한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MOU라는 거는 사실 양해각서라고 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계약이 아니고 미리 이제 가하 계약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디귿까지가 여러 가지 마스크 사업 및 바이오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리을 이 내용은 화장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이 MP한강 이 MP한강이라는 게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요. MP그룹의 그 계열사입니다. 이 MP한강의 지분을 인수하는 MOU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MOU죠? 관련 기사를 같이 보시면
이게 제목이 자한그룹 MP 한강 인수 MOU 최대주주 지위 확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2월 9일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2월 9일인데요. 오늘자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자한은 계열사 자한그룹과 함께 색조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 MP한강의 보통주 21.83%를 250억 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또 보시면 자한과 자한그룹은 컨소시엄 형태로 2주간 실사를 거쳐 MP한강을 인수할 계획이며 본계약 체결 시 양사는 MP한강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다. 이 본계약이 중요합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OU는 가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깨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공시인데요. 이것도 2월 9일자 자한의 공시이고요. 보시면 주식회사 MP한강 인수 양해각서 체결 관련하고 양해각서 체결일이 2월 8일이고요. 거래 대상은 MP한강, 그 MP한강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거고 계약 당사자는 이제 MP한강의 주식을 들고 있는 게 MP그룹이니까 MP그룹이 들고 있는 MP한강의 지분을 양수인 자한하고 자한그룹 둘한테 이제 판단 얘기죠. 또 인수대금이 25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행보증금은 미리 보통 뭐 집 부동산 계약할 때도 미리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의 중에서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0억 원을 말이죠. 그러니까 총 대금이 250억 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아까는 기사에서는 뭐 2주 뒤에 뭐 실사하고 뭐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세히 여기 공시 보시면 양해각서 체결일 이후 2주 동안 실시라고 하는데 이 단서가 있죠. 상호 협의하에 연장 가능. 그러니까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계약의 사항에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 동안 본 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권 체결권을 가짐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도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2주 동안 바로 공시가 나오고 바로 그게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연장 가능하고 이것도 연장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될 수도 있겠죠.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공시니까. 예. 아무튼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거의 1년도 안 되는 그런 사이에 굉장히 그 한솔 CMP에서 자한으로 변경된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환사채 등의 변동 내역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2, 3, 4회차가 있는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사항은 3, 4회차입니다. 3, 4회차에 뭐 전환가액 조정 한도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이 발행 대상자 명에서 원래 이게 SC 로이 파이낸셜 뭐 리미티드 이게 홍콩 법인인데요. 홍콩 법인에 이게 3, 4회차를 원래 그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가 지금 둘 다 이 3, 4회차 둘 다 자한이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사채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 법인이 지금 이걸로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이 뭐 둘 다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자한이 다 그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얘네들은 전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4회차는. 그래서 여기 비고에 제가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고 써놨고요. 또 2회차는 이게 발행 대상자면을 보시면 자한홀딩스 안시찬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자한의 대표가 안시찬 대표이사니까 굳이 자한에서 그 사채권 이거를 취득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그대로 냅둔 것 같습니다. 2회차. 심지어 아직 2021년 4월 23일부터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이므로 이게 아직은 전환 청구를 하지는 못하죠. 예. 그리고 이때도 제가 비고의 납입일은 2020년 4월 23일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제 안시찬 대표이사가 있잖아요. 여기도 삼자배정 누상 증자에 4월 22일에 납입을 했죠. 150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한 걸 봐서 지금 자한이라는 회사에 뭐 최대 주주가 안시찬 대표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한과 자한그룹의 합병 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여부는 3월 중순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3월 중순이 3월 20일, 22일입니다. 여기 제가 써놨죠? 니은의 자한과 자한그룹의 합병 가능성이 존재하며 2021년 3월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재공시한다는데 재공시를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또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 뭔가 합병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뭔가 주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 니은의 MP한강의 지분 인수하는 것은 MOU이므로 실제로 계약이 성사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양해각서라고 가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계약이 성사될지 안 될지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자안에 대해서 작전주에 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공시 그리고 기사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저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자안을 추천하는 영상을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